자, 우리 주린이 보호구역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SM경제연구소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 보호구역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예전에 그 텔레그램 방에서, 예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목요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엑시콘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엑시콘을 검색을 해보면, 요렇게 5월 28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엑시콘이 아직까지 수익권에 좀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엑시콘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요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엑시콘, 앞으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디테일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잡아 드려보려고 하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엑시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는 5월 28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진짜 많이 급락이 나왔던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이거 그래도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용기 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급락 나오면은요, 저도 이제 겉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진짜 괜찮아 보여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10% 20%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괜찮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누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엑시콘이라는 회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그 AI의 트렌드가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생성형 AI, 그러니까 엔스로픽의 클로드나 아니면 이제 오픈 AI의 챗 GPT를 사용을 해보시면 내가 뭔가를 물어보면 그에 따른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생성형 AI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AI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요, 솔직히 이제 흔히 이제 로딩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로딩 시간 자체가 조금 길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실제로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클로드에다 뭔가를 물어봐요. 근데 이제 클로드가 더 나은 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뭐 1, 2분 기다리는 게 뭐 힘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찾으면은 뭐 1시간씩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답변을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1, 2분, 뭐 2, 3분, 5분 요 정도 기다리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이거 물어봐 놓고 얘가 이제 나에게 답변을 줄 때 답변을 주기까지 내 할 일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답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우리에게 출력을 해주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생성형 AI 하나만으로는 돈이 안 된다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엔스로픽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2분기엔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아직까지 흑자로 전환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클로드가 지금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생성형 AI 하나만으로는 돈을 절대로 벌 수 없구나. 그럼 이제 빨리빨리 이거를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인 에이전틱 AI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에이전틱 AI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딱 밀접하게 붙여놔야, 그래야 이제 여기서 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과정 속에는 회사들이 이제 뭐 삼성 SDS나 아니면 뭐 LG CNS 이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전틱 AI로 넘어왔을 때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형 AI는요, 내가 뭔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입력값을 내가 주는 거예요. 입력값을 사용자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값을 기다리는 거였다면은, 에이전틱 AI부터는요, 입력을 AI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출력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보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추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도출하는 것까지가 에이전틱 AI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I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정말 기본인 거고, 이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AI가 바로바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축구를 할 때 공을 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은 그냥 축구공을 보면요, 디딤발 딱 딛고 달려가서 그냥 한쪽 발 딱 딛은 다음에 오른쪽 발로 차든 왼쪽 발로 차든 그런 자세가 나와요.
그렇죠. 이걸 내가 뭐 어디에서 뭐 코딩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차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근데 AI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축구공을 보고 이 축구공을 차기까지의 거리, 강도, 힘, 뭐 여러 가지들의 계산을 해서 그 연산 처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출력값을 내뱉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축구공을 찰 때 예를 들어 지금 축구공 차라고 했을 때 1초 만에 차야 되는 거를 이게 예전에 생성형 AI의 기술력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차는데 1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차야 되는지 각도를 제대로 계산할 겸 이런 게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에이전틱 AI를 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이전틱 AI를 쓰려면은 이 1분 걸리는 걸 1초로 좁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연산 처리할 데이터들이 순간적으로 몰리면 뭐가 생기죠?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병목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CXL 같은 GPU와 CPU가 동시에 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기억 저장 능력에서 저장 데이터를 빼온 다음에 바로바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정말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XL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 GPU를 사용을 했을 때는요. 그냥 이거예요. 저기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빌려와요.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게 GPU예요. 근데 CX는요, 그냥 아예 도서관에다가 책상을 갖다 놔요. 그런 다음에 내가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바로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읽는 그게 CXL입니다. 얼마나 연산 처리가 빠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이 피지컬 AI로 넘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어떻게든 해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해결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이제는 CXL 그러니까 컴퓨트 익스프레스드 링크라고 하거든요. CXL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한 이제 CXL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CXL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IP 관련 회사들이었던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CXL 관련되는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뭐 TLB 이런 회사들이라서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추천도 드렸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CXL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초기 과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가 돼야 된다? 당연히 CXL을 제대로 불량 없이 이걸 생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CXL 검사 장비입니다. 테스터 장비를 생산해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재 이 젠슨왕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다음 주에 방문을 해서 이제 뭐 LG만 지금 되게 엄청나게 뜨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삼성그룹, LG그룹, 네이버, SK 그리고 어디인지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굵직한 대기업들 다 만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젠슨왕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들이 피지컬 AI나 뭐 에이전틱 AI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분명히 논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과연 이 CXL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결국에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로 넘어가려면 CXL로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무조건 CXL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CXL로 넘어가면은 더욱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걸 독점으로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회사가 엑시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을 좀 이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엑시콘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솔직히 5월 한 달에는요. 코스닥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쵸? 완전 코스닥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에 텔레그램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코스닥 승강제라는 걸 이제 7월부터 도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코스닥 내에서도 이제 정말 우량한 회사들은 따로 빼고, 그쵸? 그리고 계접주들 따로 빼서 이제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코스닥의 여러 가지 체질이 개선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코스닥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제 그 시기가 저는 6월부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침 코스닥 종목이라서 엑시콘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제 6월부터 슬슬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수급적인 문제들, 수급적인 장점이라고 할까요? 수급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CXL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있는 AI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좀 저는 뭐 5월 말에 딱 상승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안 나왔으니까요. 이제 6월에는 분명히 이제 좀 상승으로 어느 정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이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시콘은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 요렇게 외박
쌍바닥을 만들었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또 한 번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좀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자, 지금 월봉상에서의 움직임도 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올라가고 있었던 월봉상의 우상향 추세의 하단 라인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에 나오면은 전고점 라인까지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제 엑시콘 만약에 이제 제가 추천드려서 좀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요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종목을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엑시콘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엑시콘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사항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요, 주린이 보호구역 채널은 자, 이렇게 SM경제연구소라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저희 SM경제연구소는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자, 이제 여러분에게 주식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채널 중에 하나가 이제 요 김선생 경제TV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요, 정말 그냥 진짜 무료로 여러분들께 주식 정보에 대한 이런 공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주요 이슈들, 이런 것들을 공유를 드리는 이런 채널이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회사를 사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점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봐야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3시에 갑자기 긴급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4시 반 5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시차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저희 이제 회사에서 텔레그램방을 좀 여러 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은요, 여기 빨간색 마크가 되어 있는 SM경제연구소 운영방이고요. 보시면 지금까지 82분께서 들어와 계시는 자, 이런 텔레그램방입니다. 자,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께 뭘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진짜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을 꾸준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을 어떤 식으로 지금 헤쳐나가셔야 되는지 중간중간에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주요 이슈들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방이에요. 자, 근데 이 텔레그램방에서 이런 것들만 말씀드리면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수익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주도 이제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 텔레그램방은 4월 2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을 한번 찾아와 볼까요? 보시면 이제 여기 5월 18일부터 아니죠, 5월 20일부터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5월 20일에 말씀드렸던 해성DS 보시면 77,600원 정도에 제가 이거를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해성DS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5월 20일 바로 요 날짜, 이때 당시 시장이 많이 하락이 나왔을 때였고, 그리고 딱 여러분들 3일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5월 22일이었고요. 16,500원 이하에서 매수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움직였었냐면요, 5월 22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얼마였다? 16,500원이었다. 그래서 그 다다음 날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17,400원을 딱 찍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대비해서 6%까지 상승권이 나와서 자율매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요, SL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5월 27일에 제가 73,3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SL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27일에 말씀을 드렸을 때가 요때였어요. 이때 보시면 77,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73,300원이죠. 73,300원 이하에서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당연히 뭐 매수한 다음에 저희 한 7% 정도까지 수익권이 나왔고요. 지금도 현재 주가가 75,000원의 수익권에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28일에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3만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아직 이제 뭐 손실권 안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매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매수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좀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종목들로 수익 보시면서 재미도 좀 느끼시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셔서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건 누구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잘 받아가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좀 잡아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방법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시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항상 제가 링크를 걸어놓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텔레그램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요. 뭐 다른 데 보니까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건 다 사기라고 보고요. 그냥 이거 텔레그램방 링크 누르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바로 설정을 해놓은 거니까 뭐 들어오셨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셔도 되고 마음에 드시면 계속 계시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 받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에 대해서는요, 요 정도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